2015년 한화가 삼성에서 회사 하나를 넘겨받습니다. 삼성이 이건 더 이상 우리 사업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내놓은 방산 계열사였어요. 영업이익 마이너스 596억 원. 적자였습니다. 솔직히 당시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요. 방산업계 전체가 비리 사건으로 망가져 있었어요. 방산은 돈이 안 된다가 상식이었고 한화가 저걸 왜 죽느냐가 대다수의 반응이었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웠어요. 10년 뒤 아무도 안 웃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매출 26조, 영업이익 3조를 찍었어요. 3년 연속 역대 최대. 그리고 이 회사가 속한 그룹 전체 시총은 1년 만에 42조에서 150조로 뛰었습니다. 3.5배. 한국 재벌 70년 역사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어떤 기업이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사일, 군함, 우주발사체, 그리고 에너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돈이 몰리는 산업들이 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 회사의 70년 역사로 전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회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그룹은 한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비웃음을 받던 회사가 어떻게 미국 로키드 마틴을 걷고 여기까지 왔는지, 폭약 공장 시절부터 오늘까지 그 역전극을 통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역전극의 시작점으로 가려면 2015년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52년 한국전쟁 한복판에 부산까지요. 30살 청년 하나가 회사를 세웁니다. 이름은 김종희. 회사 이름은 한국화약주식회사. 말 그대로 화약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전쟁 직후 한국에서 화약이란 건 광산에서 바위를 깨고 터널을 뚫고 도로를 놓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자였습니다. 김종희 회장은 한국 최초로 다이너마이트 국산화에 성공해요. 전후 복구에 꼭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별명이 붙었어요. 다이너마이트 김. 이 회사는 오랫동안 한국화약그룹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해외에서 사업하려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혀요. 영어 사명이 Korea Explosives Group이었거든요. 직역하면 한국 폭발물 그룹. 해외 바이어들이 이걸 보고 테러 단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룹 내부 경영권 분쟁까지 겹치면서 1993년 그룹 이미지를 완전히 새로 짜기로 해요. 사명을 바꿉니다. 한화, 한국의 불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화약을 정밀하게 다루는 기술은 곧바로 다른 것과 연결돼요. 탄약입니다. 화약에서 탄약으로, 탄약에서 포탄으로, 포탄에서 로켓으로. 이 기술 확장 경로가 한화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한국화약은 1972년 방위산업에 진출하고 1974년 정부로부터 정식 방산업체로 지정돼요. 폭약 공장이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1981년 창업주 김종희 회장이 세상을 떠납니다. 뒤를 이은 건 아들 김승현, 나이 29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화가 150조짜리 그룹이 된 건 이 사람의 도박 때문이거든요. 김승현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인수합병입니다. 그것도 남들이 전부 고개를 저을 때. 첫 타석이 1982년이었어요.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세계 화학 경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전원 반대했어요. 지금 화학회사를 사면 같이 죽는다. 근데 29살의 김승현 회장은 한양화학과 한국다우케미칼을 인수해버립니다. 결과요. 매출이 7,300억에서 2년 만에 2조 1,500억으로 뛰었어요. 거의 3배. 이 한 방으로 한화는 10대 그룹에 올라섭니다. 이 사람에게는 일종의 공식이 있어요.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사고,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들어갑니다. 이 공식을 한화는 3번 더 반복해요. 누적 손실 2조 3천억짜리 대한생명을 사서 연간 5천억 이익 회사로 바꿨고, 파산한 독일 태양광 기업 큐셀을 주어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키웠어요. 매번 왜 저걸 사냐는 소리를 들었고 매번 결과로 대답했습니다. 이 패턴을 기억해 두세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2015년이 이해되기 시작하니까요. 방산업계가 비리로 바닥이고 삼성이 내다버린 적자 회사를 한화가 집어든 거.
이 사람한테는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원래 하던 거였습니다. 삼성 테크윈, 삼성 탈레스, 삼성의 방산 부문을 통째로 가져와서 한화 테크윈, 한화 시스템으로 바꿨고 2018년에 이름을 한 번 더 바꿉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이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이 이름이 세계 방산 시장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됩니다. 근데요, 삼성 방산을 인수한 것만으로는 지금의 한화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인수보다 더 전에 한화 안에서 벌어진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알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시간을 잠깐 되감겠습니다. 삼성 방산 인수보다 더 전 2000년대 초반으로요. 당시 국방부가 차기 군단급 활용 무기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어요. 해외에서 사올지 국내에서 직접 만들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한화 내부에서 자체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다연장 로켓, 여러 발의 로켓을 동시에 쏟아붓는 무기 체계를요. 경영진의 반응은 명확했어요. 반대!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 기업이 다연장 로켓을 주도적으로 개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실패하면 수백억 원이 그대로 증발하니까요.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때 김승연 회장이 한마디를 합니다. 실패해도 좋다. 자주국방을 위한 기술은 남을 것 아니냐. 이 한마디로 개발이 시작됐어요. 경영진 전원이 반대한 프로젝트를 회장이 밀어붙인 겁니다. 해외 도입에만 의존하면 자주국방이 멀어진다. 실패해도 좋으니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라. 이게 정확한 지시였다고 해요. 약 5년의 개발 끝에 2013년 체계 개발이 완료됩니다. 2014년 군 시험평가를 통과해요. 한국 방산 역사 최초의 업체 주도 개발 무기 체계가 탄생한 겁니다. 이름은 천무. 천무. 로켓의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다는 뜻이에요. 이 이름값을 이 무기가 톡톡히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천무가 왜 지금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하이마스를 밀어내고 있는지. 다연장 로켓 시장에서 세계 1위는 미국 락히드 마틴이에요. 하이마스와 M2센 MLRS로 점유율 50%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를 박살내는 영상 보셨죠? 그게 하이마스예요.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의 무기였어요. 근데 천무가 이 하이마스를 정면으로 깨기 시작한 거예요. 숫자로 비교해 볼게요. 하이마스는 70km 사거리 로켓을 최대 6발 쏠 수 있습니다. 천무는 80km 사거리 로켓을 최대 12발 쏴요. 화력이 2배입니다. 거기에 160km짜리 8발, 290km짜리도 장전할 수 있고 지금 사거리 500km를 넘기는 신형 모델까지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가격이에요. 하이마스 한 대가 약 80억 원 이상, 천무는 30억 원대입니다. 잠깐 다시 정리할게요. 화력은 2배인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납기까지 빠릅니다. 이게 왜 지금 터진 거냐? 배경이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 나토 국가들이 앞다퉈 무기를 사들이고 있거든요. 특히 다연장 로켓 수요가 폭발했어요. 문제는 미국 하이마스의 주문이 너무 몰려서 대기줄이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러시아랑 국경 맞대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당장 무기가 필요한데 미국 거는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때 천무가 등장한 겁니다. 화력은 더 세고 가격은 더 싸고 납기는 더 빠르다. 전쟁 위협에 노출된 나라 입장에서 이걸 안 살 이유가 없어요. 결과를 보세요. 최근 3개월간 벌어진 일입니다. 2025년 12월 에스토니아와 4,400억 원 수출 계약, 천무 6대와 3종류의 유도 미사일을 공급하는 딜이에요. 같은 달 폴란드와 5조 6천억 원 규모의 3차 계약 체결. 폴란드는 2022년부터 천무를 사고 있는데 1차 5조 3천억, 2차 2조 2천억, 3차 5조 6천억. 한 나라에서만 누적 13조 원어치가 팔린 거예요. 13조 원이면 웬만한 대기업 시가총액이에요. 그리고 2026년 1월 말 노르웨이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유럽 KNDS의 유로풀스까지 전부 검토한 끝에 한화에 천무를 찍은 거예요. 1조 3천억 원 규모.
노르웨이가 어떤 나라냐면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나라의 안보가 걸린 선택에서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고른 겁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 무기 체계가 우리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했고 인도 시점도 가장 빨랐다. 야당에서 유럽산 무기를 써야 하지 않냐고 반발했는데 정부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비현실적이라며 일축해버립니다. 의회 표결도 통과됐어요. 3개월 만에 수출 계약 7조 원 이상. 실패해도 좋다던 그 한마디가 20년 뒤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천무만이 아니에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는 이미 세계가 검증한 베스트셀러가 줄줄이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52%, 누적 수출액 13조 원을 돌파했어요. 전 세계에서 팔리는 자주포의 절반 이상이 한화 겁니다. 호주에서는 독일 라인메탈을 제치고 레드백 장갑차 129대를 수주했어요. 3조 1,500억 원 규모. 자주포, 로켓, 장갑차, 지상에서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를 전부 한 회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한화의 세계 방산 순위가 2022년 42위에서 2024년 21위로 뛰었어요. 2년 만에 20계단. 목표는 2030년 글로벌 톱 10입니다. 지금 속도를 보면 허황된 숫자가 아니에요. 미사일로 유럽을 뚫었으니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한화에는 아직 아버지의 숙제가 남아 있었어요. 200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승연 회장에게는 오래된 꿈이 하나 있었어요. 조선업.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 6조 3천억을 베팅합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최악이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자금줄이 막히고 인수는 무산됩니다. 업계에서는 끝났다고 했어요. 근데 이 집안은 포기라는 걸 알합니다. 정확히 15년 뒤인 2023년 아들 김동관 부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을 끌어안아요. 한화오션의 탄생입니다. 아버지가 놓친 공을 아들이 15년 만에 주워서 골대에 넣은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아들이 완성했다. 김동관이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하버드대 정치학과 졸업에 공군 통역 장교 출신이에요. 다보스 포럼 같은 국제 무대를 직접 뛰면서 미국과 유럽 엘리트 네트워크를 쌓아온 사람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사람을 화려한 말 대신 데이터와 논리로 설득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단순한 세습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직접 딜을 따오는 3세 경영인인 겁니다. 근데 대우조선해양이 어떤 회사였냐면요. 한때 존폐 위기까지 몰려던 곳이에요. 공적 자금이 수조 원 투입됐고 매각이 번번이 실패했던 애물단지였습니다. 누가 인수해도 살리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시선이었어요. 한화가 인수한 뒤 뭘 했냐면 체질 개선에 바로 돌입합니다.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를 확대하고 생산 효율화를 밀어붙였어요. 인수 전부터 쌓여있던 고부가 수주 물량과 한화의 경영 효율화가 맞물리면서 인수 반년 만인 2023년 3분기에 흑자 전환합니다. 이건 시장도 예상 못했어요. 2025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뛴 거예요. 7년 만에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재가입했습니다. 공적 자금만 수조 원 들어갔던 조선소가 인수 2년 만에 돈을 벌어다주는 효자가 된 거예요. 또 한화의 패턴이 적중한 겁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한 걸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지금 국내 조선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한화그룹이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왜 미국 조선소를 샀느냐?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 MASGA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Make American Shipping 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문제는 미국에 제대로 된 상선 건조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군함은 만들지만 민간 선박을 대량으로 만드는 인프라와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사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한화가 여기서 가장 앞서 나갔습니다. 국내 조선사 중 처음으로 미국 현지 조선소를 확보했고, 이게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열쇠로까지 주목받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 조선소를 추가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화 오션 앞에 놓인 가장 큰 딜이 있어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규모가 얼마냐면 60조 원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 최대 12척 건조에 30년간 유지 보수까지 포함된 말 그대로 역대급 프로젝트예요. 한화오션이 독일과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바로 오늘 캐나다 현지 조선소와 MOU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직접 캐나다 총리에게 시설을 설명했다고 해요. 미사일은 하늘로 날아갔고 배는 바다로 나갔어요. 그러면 한화는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요. 더 높은 곳을 봤습니다. 우주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체계 종합기업이에요. 누리호의 심장인 액체 로켓 엔진을 만들고 조립부터 발사까지 총괄하는 곳이 바로 한화입니다. 2025년 7월에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누리호 기술 이전 계약까지 체결했어요. 그리고 2025년 11월 한화가 처음으로 주관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합니다. 위성 13기를 우주로 보냈어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한국 우주시대의 시작을 한화가 연 겁니다. 폭약을 만들던 회사가 이제 우주로 로켓을 쏘고 있는 거예요. 70년 전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며 시작된 기술이 우주 발사체 엔진으로까지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2월 한화가 이 세 개의 엔진을 세계에 한꺼번에 꺼내놓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 WDS 2026.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화 오션 3사가 역대 최대 규모인 677제곱미터 통합 부스를 꾸리고 육해공, 우주 전 영역에 무기 체계를 펼쳐놓았어요. 미사일, 군함, 로켓, AI 무인 무기까지 전부요. 방산, 조선, 우주. 세 개의 엔진이 동시에 불을 뿜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한화그룹 시총 12조 원. 10대 그룹 중 시총이 가장 많이 빠진 그룹이었어요. 그로부터 6년 뒤인 2024년 말 42조 원. 2025년 6월 100조 돌파. 그리고 2026년 1월 150조를 넘겼습니다. 1년여 만에 3배 이상. 한화그룹 전체로 보면 2025년 매출 74조 7천억 원, 영업이익 4조 1천억 원, 전년 대비 72%가 뛰었어요. 이런 속도는 한국 재벌 역사에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낸 건 하나의 패턴이었어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들어가서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것. 석유 파동 때 화학을, 비리 터진 방산을, 존폐 위기에 조선소를. 매번 같은 패턴이었고 매번 결과가 같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952년 부산의 폭약 공장에서 시작한 회사. 방사는 돈이 안 된다며 비웃음을 받았던 회사. 경영진 전원이 반대한 무기 개발에 실패해도 좋다고 밀어붙인 회장. 그 결과가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미국 로키드 마틴을 꺾은 천무. 세계 자주포 수출의 절반을 가져가는 K9. 존폐 위기에서 부활해 영업이익 1조를 찍은 한화 오션. 한국 우주를 여는 누리호. 네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1년 만에 시총 3.5배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 방산 수주 잔고가 37조 2천억 원입니다. 이미 확보된 계약만으로 향후 4년에서 5년치 일감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6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미국 MASGA 프로젝트, 중동 아시아 신규 시장 공략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천무, K9, 이건 1세대예요. 2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한화가 2025년에 공개한 천무 3.0은 AI가 스스로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타격 우선순위까지 정합니다.
사람이 방아쇠를 당기는 게 아니라 AI가 전장을 읽는 무기예요. K9 자주포도 다음 버전인 K9A3은 세계 최초 유무인 복합 자주포로 무인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올해 사우디 WDS에서는 AI가 알아서 배회하다가 목표를 찾아 타격하는 배회형 정밀 유도 무기까지 처음 공개했어요. 한화의 목표는 2030년까지 AI 기반 완전 자율 전투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무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화의 실적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26년 1월 한화가 그룹 구조 자체를 바꿨어요. 인적 분할을 단행한 겁니다. 그동안 한화는 방산도 하고 보험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백화점도 하는 그룹이었어요. 시장에서는 이걸 복합기업 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니까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그래서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깎인다는 거예요. 한화가 이걸 끊어냈어요. 방산 에너지 중심의 종속법인과 소비재 로봇 중심의 신설법인으로 나눈 겁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방산 에너지 쪽을 이끌게 되면서 한 대가 세우고 두 대가 키운 그룹을 세 대가 구조까지 다시 짜고 있는 거예요. 2015년에 비웃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한화를 몰랐다면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 회사가 어디까지 가는지 경제 편의점이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1952년 부산의 작은 화약 공장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던 회사가 지금 우주로 로켓을 쏘고 있습니다. 다음 10년은 또 뭘 할까요? 그 답이 나올 때마다 경제 편의점이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